사람들이 그래요. 제 얼굴에서 빛이 막 난다고. 이 멀리서 보고만 있어도 번쩍번쩍 후광이 난다고 말이죠. 혹시 연예인 아니냐며. 죄송합니다. 민망하네요. 사실 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요. 강릉에서 요즘 빛을 이용한 공연들이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오늘 그 빛 제대로 한번 제가 받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놀랍고도 신기한 빛의 마술. 사람들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조명의 현현. 어둠이 내려앉은 숲속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미디어 아트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눈길 뗄 수 없는 빛의 매력에 빠져보실까요? 이곳은 강릉의 명소 소량수목원. 환희환희 기환희의 예술 투어. 여긴 말이죠. 강릉 소량수목원입니다. 여기에서 이 빛을 주제로 한 아주 재미있는 또 특별한 미디어 아트 쇼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 빠질 수가 없겠죠. 저랑 같이 구경하러 가시죠. 짙푸른 나무들의 천국 소량수목원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쇼 청산별곡이 펼쳐지기에 안성맞춤. 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청산별곡. 이게 오늘 그 미디어 아트 쇼의 주제인 것 같은데 이걸 또 설명해 주실 분이 지금 저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아마 저쪽에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오시죠. 날씨가 좋네요. 저기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오늘 안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제가 평소에도 좀 몇 번 와봤었는데 네.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낮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예, 네, 예. 청산별곡 미디어 아트 쇼는 네. 야간에 숲속 이야기를 통해서 네. 평창 올림픽에 찾아주신 분들께 문화 올림픽으로 네.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벌써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 아름다움이 딱 느껴지거든요. 숲속에 혹시 말을 거나요? 한겨울밤 잠든 줄만 알았던 숲속에서 함께하는 낭만의 산책. 와, 여기 곳곳에 나무에 이렇게 빛이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네요. 네, 아름다우시죠. 야간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야간의 아름다움을 업라이트 조명과 미디어 아트로 표현했습니다. 와, 밑에도 뭐가 나오고요. 네, 포그 장치인데요. 은은함을 주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코스가 총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코스는 총 2.6km고요. 1시간 정도 걸리고 저희는 총 3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태백광장, 두 번째 선조의 숨결, 세 번째는 숲속 랩소디라고요. 각각 테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길 닿은 곳은 태백광장. 통행이 어려웠던 거대한 산맥. 태백산 안짝은 강원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나물 캐고 계곡 아래 물고기를 낚고 열매를 따먹으며 산이 베푼 은혜에 감사했던 그런 곳. 여기가 어디예요? 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이제 강원의 메밀밭이 보이거든요. 이게 메밀입니까? 네, 한번 보세요. 메밀밭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 진짜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태백광장인데요. 저희는 강원의 아름다움과 옛 모습을 표현한 곳이에요. 옛 삶을. 포토존도 있고 저 산 능성이에는 또 저희가 깜짝 달을 설치해놨습니다. 밤새도록 메밀밭을 새하얗게 비추는 2개의 달. 천상의 별빛과 지상의 꽃잎이 뒤섞인 그런 밤입니다. 근데 여긴 대체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선조의 숨결 2번째 테마고요. 많이 힘드세요? 방금 깔딱고개 지나오셨는데 깔딱고개. 여기가 지금 깔딱고. 잠깐만. 이건 뭐예요, 선생님? 여기 이제 포토존이고요. 사람들이 깔딱고개 넘어와서 이제 쉴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포토 한번 찍으라고. 저랑 한번 사진 찍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네네네. 지금 사진 찍을 겨를이 없어. 한번 찍어요, 한 번만. 여기서? 네. 많이 와주세요. 이 선조의 숨결은 어떤 주제가 뭐예요, 정확하게? 저 위에 올라가시면 곶감과 호랑이 전래동화가 나오는 구간이고요. 이거를 근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니까 직접 오셔서 보도록 하시는 것도. 밤새 옛 이야기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2번째 구간, 선조의 숨결입니다. 소박했던 우리네 선조들은 밤잠 없는 눈 말똥말똥한 아이들에게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들었던 동화를 들려주며 긴긴 겨울밤을 흘려보냈겠죠.
야, 아가, 자, 곡감이다, 곡감. 옳지. 저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저거 뭐예요? 곡감과 호랑이 전래동화를 연출해봤습니다. 홀로그램으로. 아, 그거 저기 어렸을 때 많이 읽던 그 동화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아니 근데 특별히 이 이 호랑이와 곡감 이야기를 저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강원의 아름다움을 태백산맥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에게 친숙한 게 호랑이고 이 외국인들한테 좀 새로운 소재잖아요. 곡감과 그런 재미를 좀 느끼도록 저희가 연출을 해본 겁니다. 마치 꿈속과도 같은 동물들과의 만남. 걷고 만지고 바라보며 즐겁습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해졌는데 어쨌든 이 미디어 아트 쇼의 이름이 제목이 청산별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청산별곡인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장소면에 있어도 저희가 실제로 하늘에 별이 가득하고 은하수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제가 또 국어 시간 열심히 공부했죠. 아, 그러셨어요? 보시면 이제 속세를 떠나 저희 방문하셔서 치유를 좀 관람객들이 얻고 가시라고. 몽환적인 빛의 세계를 거닐며 이곳이 현실인지 상상 속인지 나인지 빛인지 아슬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히 어떤 구간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숲속 랩소디라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명과 음악의 이 조화를 통해서 숲의 신비로움, 화려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숲을 내려오는 길, 마주한 얼굴은 숲속의 랩소디. 숲을 나서기까지 강원의 절경을, 신수 훤한 강원의 비경을 마음껏 뽐냅니다. 야, 선생님 너무 멋있습니다. 다 보셨어요 이제? 역시 덕분에. 느끼셨죠? 오늘 제대로 빛받고 갑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또 패럴림픽 기간 요 기간에만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은 9시가 마지막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짜입니다.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이 미디어 아트 쇼 청산별곡 오셔서 제대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청산별곡 공연 많이 보러 오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보신 소감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많고. 저기 이렇게 겨울에는 거의 와본 적이 없는데 특히 밤에 이렇게 예쁘게 조명해놓고 하니까 분위기도 좀 좋고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화려한 조명 아래 강원의 아름다움이 의연히 빛나던 밤. 미디어 아트쇼 청산별곡은 빛과 숲의 신선한 매혹. 그 놀라운 시간들은 마법이었습니다. 근데 영석 씨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취미는 뭐 일단 수다 떠는 거 막 좋아하고 여기 또 한 잔 맥주 한 잔 탁 먹으면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맞다, 요새 요거 휴대폰 게임 중에 요게 밤에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약속? 예. 아니 이게 뭐가 문제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삶의 활력은 물론 나만의 매력 지수까지 업시켜줄 수 있는 방법.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추천하는 취미생활 백서. 지금부터 슬기로운 취미생활 한번 배워보실래요? 나만의 특별한 취미생활을 찾아서 달려온 이곳은 포항시 구룡포읍에 위치한 아라예술촌입니다. 뭔가 저만의 특별한 취미생활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취미활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에게 맞춤형 취미생활이 가능할지, 제가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한 가운데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들리나? 쿵짝짝 음악 소리. 역시 저는 음악이 어울리는 취미하면 음악, 뭔가 고귀하죠. 쿵짝짝. 서영석 리포터
저의 눈을, 아니 귀를 사로잡은 첫 번째 취미 생활은 바로 요 악기인데요. 요즘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줄 알아야 진정한 매력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음악 소리가 들리십니까? 벌써 이 취미 생활의 품격이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적인 느낌.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업 중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수업 중이신 거예요? 오케스트라 수업. 오케스트라. 사실 이 오케스트라 수업 요즘에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지금 수업하러 참여하신 거죠? 음악에 관심이 아주 많고요. 구룡포까지 올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수업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곳 아라예술촌은 구룡포 동부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인데요. 지금은 폐교가 된 이곳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민들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주민 오케스트라와 수채화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특히 주민 오케스트라의 경우는 각 악기별 맞춤 수업으로 진행, 바이올린, 플룻, 첼로 등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상관없이 구룡포까지 올 수 있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 이분은 이제 막 악기에 취미를 붙이셨다고 하는데요. 3개월 정도 되셨다나요? 지금 연주하신 곡이? 따따따따 비행기입니다. 따따따따 비행기. 비행기가 뜨다 말더라. 비행기가 붕붕 떠야 되는데. 그러게요. 뜨다 마네 이게. 그러게요. 아니 얼마나 되셨어요? 첼로 배우신 지는? 지난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정말 뭐 서너 달밖에 안 됐네요. 네.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첼로를 좀 배워야겠다 생각을 네.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구룡포 아라예술촌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고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이 나이에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뭐 열심히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전문 연주인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해보자. 재밌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매우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재미가 좋답니다. 수업을 마치기 전에는 꼭 합주를 해보는데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진다는 나만의 취미 생활, 바로 오케스트라입니다. 여기가 제 6학년 때 교실에 이 장소가 그게 폐교가 되면서 이제 이거 아라예술촌이 되었는데 너무 뜻깊지 않나요? 제가 여기서 블루스를 연주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대단한 거거든요. 악기를 배우면서 뭔가 내가 뭐라도 더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흔히들 이 나이가 되면 갱년기 우울증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없어요. 즐거워요. 기다려져요. 그래서 참 잘 시작을 했구나. 즐거워요. 이번엔 흙으로 만든 나만의 예술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슬기로운 취미생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도예입니다. 악기 수업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품 있는 취미생활을 해볼까 합니다. 어디서? 바로 저기서. 여기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고 나를 되돌아보고 싶어질 때, 마음과 정신 수양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선택한 취미는 바로 도예랍니다. 또 다른 분위기의 취미 활동이 한창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흙들을 다 만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수업이죠? 도자기 물레 성령 기법입니다. 오, 도자기를 만드시는 네, 분들이구나. 네. 취미 활동으로 도예를 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취미 네. 활동으로 도예는 어떤 장점과 도움이 있을까요?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흙을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자기를 수업을 하면서 이제 흙을 그때 그런 옛날의 그런 흙장날의 모습을 이제 만나서 생각할 수가 있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죠.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그렇죠. 예, 예. 뭐 정신 건강에도 좋겠네요. 정서적 안정을 찾는 거죠. 정서적 안정 네. 저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집중력과 인내심을 길러주는 도예. 물레를 돌리고 두 손으로 직접 흙을 만져가며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 봅니다.
짜짜짜짜짜짜짜. 보여주세요. 완성이 됐습니다. 야, 누구 작품입니까? 제 작품입니다. 야, 이거 다 만들고 나서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걸 처음 만져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 흙도 만지니까 재밌고요. 제 손 가는 대로 모양이 나오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이거 하면서 여기 집중하고 이제 성격도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성격이 바뀌어요. 어땠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격 급한 편인데 이거 할 때는 좀 천천히 하고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성격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아니요, 도자기 할 때만. 도자기 할 때만 그렇다고요? 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지켜만 보던 서영석 리포터 본격적으로 한번 도예 체험에 나서봤는데요. 오늘 물기를 묻혀서 이렇게 잡고 위로 올립니다. 원하는 형태로 쭉 올리죠. 그럼 흙이 올라옵니다. 이쪽으로 올랐죠? 엄지손가락 2개 이용해서 중심을 향해서 꾹 누릅니다. 그러면은 흙이 물성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파집니다. 흙을 눌러가지고 위로 올려야 됩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흙이 올라옵니다. 점토가 위로 쭉 늘어나죠. 올라. 네, 늘어나죠. 자. 매력지수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영석 리포터의 새로운 취미생활. 그래, 너로 정했다. 과연 배운 대로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하루아침에 공된 탑을 쌓는다는 건 무리겠죠? 우리 좀 더 배워봅시다. 물레로 도자기를 만들어봤다면 이번엔 직접 손으로 그릇을 빚어보기로 했는데요. 아기 다루듯이 살살 조심조심 애정과 정성을 쏟은 나만의 도자기들은 짜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생활자기로 탄생! 활용도면에서 200%를 자랑합니다. 일단 흙 만지는 이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저 결혼할 때 그릇 선물 받았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예쁜 그릇 만들어서 좋은 사람한테 선물해주고 저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 군데 여러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취미생활하면서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잠깐의 취미로 여러분들의 생활의 만족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겠죠? 네, 꼭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추천.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벗어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도전. 슬기로운 나만의 취미생활, 우리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떠난다고 다 같은 여행은 아니겠죠?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해져 특별한 가치를 갖는 곳이 있습니다. 발길 닿는 모든 곳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완주 삼내로 특별한 문화나들이 함께 떠나보시죠. 문화와 예술이 한데 모인 완주의 작은 동네 삼례. 조용했던 이곳이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속 놀이는 백성들로부터,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위로 이렇게 익숙해진 놀이.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물론 눈앞에 펼쳐진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즐거움을 듬뿍 안겨줍니다. 볼거리도 너무 많고 이게 같이 함께 쓰는 놀이가 있어서 너무나 재밌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민속놀이도 하고 막 가래떡도 먹어서 재밌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옛날 또 역사 문화를 많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곳은 과거 양곡 수탈의 중심지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쓰라린 역사의 공간을 지식의 창고로 바꿔보자는 생각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약탈하기 위해서 지은 창고인데 이걸 보니까 이 삼례는 옛 것과 현대의 것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네요. 멋지게 변신한 문화예술 현장을 돌아보고 이제 허기진 배를 달래줄 차례겠죠?
눈앞에 펼쳐진 맛깔스러운 음식엔 다 그만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식자재는 마을 주민들이 지은 식자재고요. 이 반찬도 우리 마을 할머니들이 만든 반찬입니다. 재료부터 만드는 사람까지 모두 메이드인 완주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딱 보더라도 이 할머니들의 그 손맛과 어머니들의 그 가족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담긴 한 상 같아요. 그러죠. 음식도 간 하나하나, 육수 내는 거 하나하나 집에서 우리 가족한테 먹이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 나오셔서 일을 하긴 하지만 뭔가 좀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재미도 있어요. 여기 오니까 그냥 배울 점도 많고 주민들과 또 타지 사람들과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더 재밌어요. 아삭아삭해. 건강한 재료만을 사용한다는 원칙답게 맛에서부터 그 정직함이 느껴집니다. 진짜 밖은 추운데 이렇게 끓고 있는 버섯 전골 보니까 몸도 따뜻해지고 또 어머님들이 이렇게 한 상 정성스럽게 차렸다는 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 맛에 특별한 비법이랄 게 있을까요? 한평생 갈고 닦은 요리 실력에 어머님들의 정성이 더해져 든든한 한 끼를 선물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푸짐해 보이지만 이 어르신들이 수확을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마음적으로 푸짐하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배도 채웠겠다. 마을의 터줏대감 비비정에 올랐습니다. 도무지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기차. 역사 속에 사라질 뻔한 이 철교는 주민들의 힘으로 자리를 지키게 됐는데요. 뼈아픈 역사를 지닌 다리 위를 이젠 예술열차가 달리게 됐습니다. 와, 여기 철길을 걸으니까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요. 나 이제 돌아갈래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네, 이 다리는요. 일제 수탈의 아픈 역사가 있는 그 과거와 현재의 이 삼내의 모습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입니다. 이 철교를 통하면 전주와 완주를 단 2다리만으로 오고 갈 수 있는데요.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풍경이 어우러져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만경광의 초입이라고 하는데 초입인 만큼 뭔가 더 맑고 아름다워요. 또 철로 위에서 보니까 그 풍경이 정말 색다른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뒤로하고 열차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마치 실제 기차를 방불케 하죠.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대신 한 풍경을 오래도록 눈에 담아봅니다. 이곳을 더욱 낭만적으로 만들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하모니가 진짜 여행길에 오른 듯한 설렘을 전해주는데요. 그저 이곳이 좋아 아무 대가 없이 머물며 노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고막이 달달해진다는 말 아세요, 혹시? 귀가 즐겁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듣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 기타 연주랑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왜 이곳에서 연주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뭐 경치는 보니까 좋은 것이고 기차란 게 있잖아요, 기차 물론 위에도 많이 모입니다만 기차는 그 사람이 뭔가 그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오면 옛날에 그런 좋은 마음도 있고 그 우리 못 살 때는 철길로 다녔어요.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그 애추억이나 모든 그런 정서 같은 것이 예술이잖아요. 그런 게 예술이니까 그래서 아마 예술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나.
한 칸 더 발을 디디면 또 다른 예술 공간이 펼쳐집니다.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작품들, 향기를 머금은 꽃들이 작품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와, 여기 오니까요. 무슨 공예품들이 가득해요. 근데 저는 이쪽에 있는 것들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사진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작품들은요, 이 만경강 주변에 있는 들꽃들을 채집을 해서 이렇게 액자나 스탠드나 생활용품에 넣어서 우리가 사계절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제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삼내의 이런 매력 포인트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만 해도 삼내에 살고 있지만 이 만경강 주변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실은 얼마 전에 알게 됐거든요. 이 삼내는요, 진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동네인 것 같아요. 공간 하나하나 남다른 사연을 간직한 삼내. 과거의 이야기들이 새로운 문화예술로 피어난 매력 만점 삼내에서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추울 때는 따뜻한 걸 찾는 게 인지상정. 바람이 차가울수록 따끈따끈한 어묵이 친구하자고 찾아옵니다. 잠시나마 온몸을 녹여주고 부담 없는 가격에 허기까지 채워주니 어묵이야말로 고맙고 반가운 존재. 무엇보다 어디서든 곁에 있는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묵의 매력 속으로 빠져봅시다. 여름엔 팥빙수, 겨울엔 뭘 먹어야 될까요? 아쉽습니다. 하지만요, 이 따끈따끈한 몸을 데워줄 어묵이 있습니다. 사실 손쉽게 가다가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올 겨울 한번 이 따끈따끈한 어묵으로 한번 데워볼까 합니다. 가시죠! 따끈따끈한 어묵을 맛보러 먼저 충주 자유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어묵의 원조 부산 수제 어묵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사장님이 분주히 어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주에서요, 이 부산 어묵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냉큼 달려왔어요. 진짜 부산 어묵이에요? 네, 부산 어묵이에요. 아, 진짜요? 예. 우와, 세상에. 우와! 이게 부산 어묵인가요? 예. 오유, 정말 진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데요? 와, 야, 진짜. 오! 야, 진짜 입이 얼었는데 입이 그냥 따뜻해지면서 녹습니다, 이거. 야, 이게 부산 어묵 맛이군요. 여러분, 찾았습니다! 이 집 사장님은 27년 동안 부산에서 살다가 2년 전 충주로 기양했는데요. 기양하기 직전 부산에 살고 있는 어묵 장인을 찾아가 부산 어묵 만드는 법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흐짜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죠? 근데 다른 어묵도 많은데 왜 부산 어묵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죠? 처음에 어묵 시작된 데가 부산이기 때문에 사람 인식 속에는 이제 브랜드 가치라 그러잖아요. 삼성이나 뭐 LG처럼 그것처럼 부산 하면 어묵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수제 어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냉동한 꼬리돔살을 해동합니다. 저희는 이 생선마다 어육 등급이 있는데 저희는 이 표시되어 있듯이 AA 맞습니다. 해동된 어육을 칼로 잘게 잘라준 다음 기계식 맷돌에 넣고 갈아줍니다. 열 때문에 생선이 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얼음도 같이 넣어주는데요. 이후 또 다른 믹서기로 한 번 더 갈아줍니다. 어묵을 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반죽이거든요. 근데 반죽 못지않게 신경 쓰는 게 재료하고 기름이에요. 반죽이 완성되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 150도 정도의 기름으로 튀깁니다. 여기서 수제 어묵의 장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다양한 어묵 맛을 낼 수 있다는 점이랍니다. 자, 수제 부산 어묵 완성이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입맛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어묵들인데요. 이 어묵이 바로 충주에서 맛볼 수 있는 따끈따끈한 부산의 맛, 바로 부산 어묵이에요. 이 집은 과연 이 종류별로 먹었을 때 과연 안에 그 재료를 맞출 수 있을지 해서 제가 안대를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눈을 가리고 제일 먼저 먹어본 어묵은 조금 딱 그 느낌이 오는 게 새우.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새우예요, 예. 아. 새우예요. 가볍게 새우 어묵을 맞추고 또 다른 어묵을 먹었습니다. 대박. 지금 짧은 사이에 지금 치즈가 쫙 늘어진 그 맛을 느꼈어요. 네, 모짜렐라 치즈 95%짜리예요. 와. 새우와 치즈 어묵에 이어 세 번째로 맛본 어묵은 혹시 오리지널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네. 생선 살에 채소만 들어간 기본 베이스예요. 아, 어쩐지 약간 뭐 다른 특별한 네. 그 재료 향은 안 나가지고. 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어묵들의 맛을 봤는데요. 각기 다른 재료 고유의 맛이 살아있어. 무엇보다 어묵 자체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전에 뭐 길거리 음식으로 뭐 꼽히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고급 어묵으로도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제 그렇게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드셨을 때 정말 건강한 음식, 건강한 어묵 그걸 만들어서 많이 전파시키는 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죠. 길거리 음식 노노. 겨울에는 맛있는 어묵 드세요. 또 다른 어묵을 맛보러 이번에는 충북 제천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 유명한 어묵이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어묵 맛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있죠. 그런데 이 어묵의 정체는 뭘까요? 가격도 싸고 맛있어가지고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빨간 어묵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제천에 가면 꼭 먹어야 한다는 이것의 정체! 바로 제천의 명물 빨간 어묵이에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야, 제가 제천까지 왔습니다. 아니 여기 오면은요 또 특별한 어묵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어떤 어묵인가요? 제천에 오면 제천 명물 빨간 오뎅이 유명하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빨간색이에요? 네. 붉은 양념이 식욕을 자극하는 이 어묵. 야, 우와, 여러분들 일단 비주얼 딱 보면은 뭔가 그 빨가면 매콤할 것 같긴 하잖아요. 과연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우와. 맛있어요? 아니, 이 어묵에서 마치 그 떡볶이 맛도 나고 매콤하니 칼칼한 맛이 진짜 제대로 죽여줍니다. 와. 유명해지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맵지도 그렇다고 달지도 않고 적당히 맛있게 매웠고요. 덕분에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 나가요? 우리요? 네.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네. 2,000개. 착해도 이렇게 착할 수가 없다. 주머니 걱정 덜하게 되는 착한 가격 덕분에 평소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어묵을 즐기는데요. 제천의 명물로 소문나서 제천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빨간 어묵 먹으러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운 걸 싫어하는데 여기는 별로 안 맵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빨간 어묵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다양한 튀김과 함께 곁들이면 더욱 특별한 간식이 됩니다. 이렇게 갓튀긴 튀김이 빨간 어묵 양념 옷을 입으면 짜잔! 이보다 더한 진수성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침샘을 제대로 자극합니다. 오징어 튀김. 여러분 들어오시죠? 야, 진짜 이 양념이 맛있으니까 튀김도 맛있어요. 그래서 사실 떡볶이집 가면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무쳐 먹잖아요. 그런데요, 이 빨간 어묵에다 이 그 양념에다 무쳐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제천에서는 매년 국제음악영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국제음악영화제 때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은 덕분에 빨간 어묵이 제천의 명물이 되었답니다. 겨울을 녹이는 맛 빨간 어묵 좋아요. 좋아. 친숙하고 부담 없는 게 바로 어묵의 매력. 늘 우리 곁에 머물면서 배고플 때 허기를 달래주고 추울 때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 어묵이야말로 최고의 간식입니다. 푸짐한 양으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육개장.
소문난 육개장집이 있다고 해서 광주 중흥동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른바 줄 서서 먹는 맛집. 기다리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뭐 맛있는 거 먹으려면 이 정도쯤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점심 때, 저녁 때 사람 미어 터집니다. 한번 맛보면은 계속 와요.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손에 주걱표 하나씩 쥐고 기다리는 손님들.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이 밀려가지고 후보이네요. 번호판 안 따면 못 먹습니다. 사람이 밀려가지고 그 맛이 유명합니다. 자타공인 육개장 맛집답게 식당 안의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집 대체 돈을 얼마나 버나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 360만 원 기록! 육개장 4개요.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육개장 출동합니다. 매콤하고 진한 국물이 입맛을 확 돋우는 육개장. 어라, 이거 잠깐만요. 이거 그릇이야, 세숫대야야, 뭐야 이거? 보시다시피 양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접시물에 빠지라고 하죠. 이 안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겠어요. 음식을 되게 잘 먹는 편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손님들. 그 크기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려 26cm! 사장님, 이렇게 큰 그릇에 육개장을 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손님 푸짐하니 드시고 가시게끔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큰 그릇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그릇이 크면 남는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기는 합니다만 장사가 꼭 남는 것에만 연연하면 장사를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오시는 손님 배불리 잘 먹고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큰 그릇을 사용을 합니다. 그 옛날 어머니가 끓여준 푸짐한 육개장이 생각나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사장님.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음식은 넉넉하게 드려야 한다는 신조로 식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릇도 맞춤 제작을 하며 넉넉하게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광주에 25년 살면서 육개장집을 찾기 힘들었는데 맛집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양도 많고 맛도 맛있고 끝내줍니다. 얼마 전일 때 먹어도 안 질리겠네요. 맛이 칼칼하고 맵지도 않으면서 개운해요. 이 끝이. 짜지도 않고 간이 딱 맞아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육개장 3그릇이요. 사장님 배고파요. 빨리 해주세요. 육개장 손님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걸 뭔가요? 비법 없습니다. 비법이 없다고요? 무슨 비법이 있겠어요? 아유, 그래도 인기가 이렇게 많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죠. 띠용. 왜 그때 끓여서 나가는 거예요? 원래 육개장은 한 번에 끓여놓지 않나요? 많이 끓여놔버리면 다 아삭아삭한 맛도 없어져 버리고 좀 식감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때그때 주문을 받아서 끓이는 것입니다. 이거 직접 끓여서 나가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나요? 3분 안에 무조건 끓여서 나갑니다. 3분 안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럼요. 와우, 3분이면 된다는 사장님. 그 말이 사실일지 직접 시간을 재봤는데요. 재료 넣고 한 소끔 끓이더니 완성이라고 합니다. 헐, 2분도 안 걸렸어요. 금방 끓여내도 맛있는 비결, 바로 이 육수 덕분입니다. 사골과 잡뼈 등을 넣고 6시간 동안 끓이면 완성! 육수 속 재료를 한번 구경해볼까요? 먼저 양지, 가서 무와 배추, 그리고 배가 들어갑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국물이 시원해지겠죠. 그죠? 아마 좀 다른 육수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장을 보는 이 집. 신선한 재료가 곧 맛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20kg 정도의 양지도 구입하는데요. 육개장에 한우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한우 저희 집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우를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수입산보다는 맛도 있고 건강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양지가 잘 삶아지면
결대로 찢는데요. 그리고 2분 만에 완성된 육개장 위에 살포시 얹어줍니다. 캬, 침이 꼴깍 넘어가죠. 따끈한 국물 호흡 불어가며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손님들. 야, 다들 정말 잘 드시네요. 냠냠냠. 안에 야채가 숙주나물 넣어가지고 바삭하게 맛이 있고 고기도 쫄깃쫄깃하고 좀 맛이 있습니다. 국물이 담백하고 찌는데 참 비법이 궁금합니다. 고기 냄새도 안 나고 비법이 뭔가 모르겠네요. 소스 넣는 거 아닐까요? 녹차 같은 거 넣는 것 같아요. 생강? 과연 그 비법이 뭘까요? 일단 숙주 위에 다진 마늘 넣고 고춧가루를 부어줍니다. 여기까진 평범한데 잠깐만요. 이게 뭐죠? 이 베이지 색가루 이거 뭐죠? 아니 방금 무슨 가루 드신 거예요? 왜 그게 궁금합니까? 이게 비법 아닌가요? 비법은 무슨 비법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건데 궁금합니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별거 아닌데. 근데 이걸 넣으면 맛이 좀 깔끔하고 잡내도 없어지고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표고가루예요. 천연 조미료의 대표주자 표고버섯 가루. 식이섬유가 많아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데요. 특히 소고기와 궁합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담백한 맛과 감칠맛을 주는 표고가루. 맛은 더하고 영양도 듬뿍 살렸습니다.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을 어느 정도 맛본 뒤 흰쌀밥을 넣고 쓱쓱 말아주면 먹방 2차전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김치를 딱 올려주면 벨트 풀고 무장 해제. 자, 이 집은 김치도 특별합니다. 매일매일 담아내는데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어요. 좌로 비벼 우로 비벼 쉐키 쉐키. 어머니 이렇게 아침마다 김치 담그시는 거예요? 에이, 이거 우리 집이 최고 큰일이야. 김치를 맛있게 해놓으면 반찬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김치는 진짜 맛있다. 환상적인 맛의 콜라보. 우리는 그저 이 궁합을 맛있게 즐기면 된다고요. 집에서 담근 것처럼 너무 맛있어요. 삼삼해가지고 짜지도 않고. 제가 담은 것보다 더 맛있을까요? 정말 맛있네요. 정직과 정성이 만든 든든한 보약. 뜨끈한 육개장 한 그릇에 손님들은 큰 힘을 얻어갑니다. 바람이라면 우리 집 오신 손님들에게 푸짐한 음식 푸짐하게 대접하고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맛 그대로 건강한 음식 그대로 재현해서 우리 손님들 즐겁게 드시고 가시게끔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사장님, 그 마음 변치 않으실 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운 첫사랑과 다정하던 친구들 문득 생각이 날 때면 한 번쯤 돌아가 보고 싶은 그때 그 시절. 여기 손쉽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의성군 탐리인데요. 따뜻한 추억이 있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탐리 여행 같이 떠나보실래요? 시간 여행을 위해 찾은 곳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탐리. 어릴 적 보았던 낡은 글씨체에 탐리 버스 정류장이라는 글자가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한때는 칠판 한 칸이 모자랄 정도로 시간표가 꽉 들어차 자와 사람이 북적이던 이곳은 지금은 하루에 버스도 몇 대 다니지 않는 고요한 추억 저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벽에 그리던 낙서들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무 의자까지 탐리 버스 정류장은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이 시간표가 있지만도 저 흙판에 차 시간이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분마다
대구 가는 차가 한 대씩 가고 또 20분마다 또 돌아가 춘산도 가고 안동도 가고 기란으로 또 정송 약수탕도 가고 그리 하던 게 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 감소에다가 또 자가용차 또 공급이 많이 됐죠. 이름으로 해가지고 승객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츰 버스도 감차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승객이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적자나니까 전부 차를 줄거버렸어요. 또 승객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문을 닫게 되면 그곳에는 노인들 차 타는 사람이 노인뿐인데 그래 그분들이 뭐 저 도로가스에 서가지고 눈비 맞고 먼지도 부시고 그래 차를 기다리고 또 내려가고 뭐 이래 해야 되니까 그런 안타까운 걸 생각하면 제가 좀 어려워도 문을 못 닫고 지금 적전한 지가 하면 15년 됐습니다. 그래도 뭐 간신히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은 찾는 사람들도 5손가락 겨우 채운다지만 소장님은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여전히 터미널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야트막한 담장 너머 낮은 건물들이 시간을 멈춘 듯 서 있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2자릿수 국번호로 시작되는 짧은 전화번호가 간판마다 걸려 있습니다. 사진관은 한 7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있고 그 약혼 사진 같은 것도 찍고 또 초등학교 그 6학년들 졸업 앨범 사진도 찍어놓은 곳입니다. 추억이 켜켜이 내려앉은 탑리. 그런데 왜 탑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통일 신라 시대 때에 지어진 탑이 5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일한 의성군 내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탑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이 국보로 지정되었고 그 탑이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탑리로 되어 있습니다. 탑이 있는 동네라 하여 붙여진 이름 탑리. 우뚝 솟아 이곳을 지키고 있는 저 5층 석탑은 화산인 금성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지어져 무려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곳에 서 있었던 터줏대감. 다른 탑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소박하고 수수한 모양새지만 분황사 전탑과 함께 신라시대에서도 가장 오래된 모전석탑 중 하나로 귀중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왁자지껄 북적북적 동네가 시장통이네 시장통이야. 오늘은 1일과 6일, 5일마다 열리는 탑리의 장날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장터 구경하러 많이들 오셨네요. 이렇게 오면 뭐 물건도 더 많고 맞지. 오늘 뭐 사시는? 오늘 오징어 사고 지금 고사리 살려고 그러면 고사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인 만남의 광장 탑리장터에는 고사리, 달래, 냉이, 도라지에 토실토실 귀여운 알밤까지 그야말로 진짜 로컬 푸드마켓이 여기에 있었네요. 봉지 가득 푸짐한 농산물에 시골 인심까지 듬뿍 얹었습니다. 뻥이요 소리를 들으니 그제서야 진짜 장터에 왔구나 실감이 나네요. 이 티밥은 해가지고 친구도 오면 주고 저도 먹고 또 우리 자식들도 오면 주고 또 이곳 탑리장은 현대화된 건물과 도로 위주로 펼쳐지는 다른 장터와는 다르게 옛날 가게를 중심으로 장이 선다는 게 특징. 저희들은 대구에서 오래 살다가 우리 남편이 은퇴하고 여기 살기 좋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장날마다 구경도 오고 여기 또 이 두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오셔가 이런 즐거움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장날마다 거의 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정을 주고받는 탑리장터. 따뜻한 인심이 넘치기에 그야말로 시장통이 아닐 수 없겠죠. 어디서 고소한 냄새 안 나세요? 고소하다 못해 고소한 이곳은 참새도 그 냄새에 홀려 그냥은 못 지나간다는 기름 방앗간입니다. 전부 농사 짓는 거 할매들 아들 주고 딸 주고 하려고 그래서 따라오신다 카이. 그래 나는 할매들
도는 재미로 하고. 1년 내내 부지런히 손수 지은 농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한 기름 나오기만 기다리는 할머니들 마음은 벌써 아들, 딸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농사 짓는 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제주도 손자 돌에 가려고요. 9일날 돌이에요. 그때 7년만 난 아들이에요. 손주. 내가 직접 짓는 깨를 짜러 왔는데 짜가 민을 주고 아들 주려고. 이제나 저제나 자식 생각뿐인 그 마음까지 꾹꾹 눌러 담은 참기름 볶는 냄새가 온 시장에 울려 퍼지네요. 아름다움에 나이가 있으랴 한껏 예뻐지기 위해 꽃단장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모인 이곳은 멋쟁이들의 핫플레이스 미용실. 장날에 한 번씩 나와 꼬불꼬불 머리 말고 가면 한동안은 헤어스타일 걱정 끝. 잠깐, 파마 냄새 가득해야 할 미용실에 풍기는 이 향기는 다름 아닌 국수 삶는 냄새. 식당도 아닌데 웬 국수래요? 어르신들 아침 일찍 나오시면 식사도 안 하시고 막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만 밥 먹을 수는 없고 해가 손님들하고 같이 제가 뭐 비빔밥 하면 비빔밥 같이 먹고 또 국수 삶으면 국수 같이 먹는데 특히 비빔밥보다 이걸 더 좋아해요, 국수를. 모름지기 면이라면 당구치며 먹는 짜장면이 최고라지만 파마하며 먹는 이 국수 맛에 가히 견줄 수 있으리요. 멋도 내고 배도 채우고 일석이조가 따로 없네요. 얼마나 맛있는데 뭐 여기 뭐가 이제 먹기 좋다. 어제는 뭐 집에서 해는 뭐 맛없어. 이렇게 먹겠네. 우리 이렇게 맛있어가 많이. 오늘 영감님이 변기타 주고 와가지고 머리하고 또 시작하고 고기 사고 또 미용실 또 국시도 삶아가 한 그릇 먹고 했네. 배도 부리고 그리고 해 빠지고 가려고 이래 앉았고. 똑같은 뽀글이 머리에 수건 휘휘 뒤집어 쓰고 떠들다 보면 어느덧 탐리장터의 하루가 눈 깜짝할 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마치 7080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온 것만 같은 탐리 여행이었는데요. 꼭 드라마 세트장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마을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운 옛날이요. 추억을 떠올리고 싶은 사람들. 한 번쯤 지나간 시간 속에서 편히 쉬고 싶은 사람들에겐 탐리가 기가 막히네.